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 남편이랑 저랑 연락을 하고 지내냐 안 하고 지내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근데 예의상 눈치 보시는 분들은 물어보지 못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얘기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 연락하는 과정에서 좀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싸웠다라기보다는 제가 좀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뭐라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까지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 좀 지랄하는 쪽이었고요. 그 사람은 제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헤아려 주려고 하는 쪽이었습니다. 부부로 같이 살면서 남편으로서 못해줬던 거 지금이라도 이제 알아주고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내가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하나 신경 쓰는지 내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게 더 걱정이 됐다고 했고, 근데 제가 열이 받았던 거는 2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더군다나 아이가 아빠를 엄청 찾을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때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엄청 찾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연락하기 싫은 상대한테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랑 연결 좀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는 몰라도 둘의 문제는 제쳐두고 아이가 아빠를 찾으면 저는 당연히 아이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과 아이의 감정이랑은 같이 엮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든 아빠를 보고 싶어 하든 그건 아이의 마음인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아이의 감정까지도 무시해버릴 수는 없죠. 그게 부모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제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연락 오는 것도 제가 씹었고, 그래서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상처도 있겠죠. 그때는 설아가 아빠를 안 찾았지만 그 한참 뒤에는 아빠를 찾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제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결시키려고 막 노력했지만 끝까지 모르는 척했고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더 미워졌고, 안 그래도 무책임했던 행동들이 있었는데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미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미워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막 터져가지고 정신 못 차릴 상황이었는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쉴 틈도 없이 일들이 빠바바방 터졌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연락이 온 게 문장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특히 책에서 나올 만한 그런 단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분명 전에는 일반적인 그런 글들을 썼는데 이제는 뭐 내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문장들 같은 거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뻔히 나를 알면서 이렇게 쓰면 내가 어려워하는 거 알면서 거기서 공부를 배웠다고, 나보다 배운 티를 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무식하고 자기는 유식한 티를 내고 싶어가지고 엄청 편지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쓴 게 내용 중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바람 피운 걸로 몇 년 동안이나 욕을 먹었는데 내가 다른 남자 만나다가 걸렸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대요. 굉장히 비꼬는 걸로 저한테는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보다 훨씬 욕 많이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노래방에 가서 논 거 시청자분들도 다 안다, 그러한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있다, 더 이상 뭐 거짓말 할 것도 없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는 또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있었는데 2년 만에 편지를 한 게 나를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도 몇 년 동안 욕 먹었는데 당신도 다른 남자 만나다 걸리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 막 이러니까 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아무리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해도 달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말 그대로 부부싸움하고 한 달 만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 구해서 그 새 차를 끌고 가서 온갖 행동을 다 하다 못해 그 차에 있었던 아이의 카시트까지 버려가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 그 카시트도 아이가 몇 번도 못 타본 거예요. 60만 원 주고 산 건데 우리 형편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비싼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이도 다 버리려고 했습니다. 아이도 책임지려고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오로지 옷만 가지고 그냥 나가서 이혼만 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싹싹 빌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그 사람이랑 함께 안 한 지가 3년 후에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났던 거고, 그것도 여러분들도 이제 알겠지만 그런 진지한 만남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돈 주고 만난 관계가 어떻게 진지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 말 하면 여러분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노래방을 다녔던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그냥 차라리 그런 곳에 가서 잠깐 즐기다가 다시 가족품에 돌아왔다면 제가 덜 비참하고 덜 초라하고 덜 힘들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찾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났고, 아직까지도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고 들고 뭔가 비꼬는 느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연락을 더 안 좋게 하게 됐고, 그걸 본 그 사람은 조금씩 뭔가를 깨달았다면서 저를 이해한다면서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면서 충분히 살다 보면은 엇나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고, 저를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더 열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자기가 했던 행동도 정당화가 되는 거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 너는 지금 나를 이해를 해주지만 나는 너를 이해 못 해줬으니까 나는 속 좁은 여자고 너는 그러면 속 넓은 남자라서 나를 이해해 주는 거구나, 또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계속 안 좋게 연락을 했고, 그 사람은 내가 안 좋게 연락 오는 거 계속 보고 나서 아, 이제 말을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읊어줬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 그것까지 전부 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저랑 좋게 좋게 대화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자식을 위해서만 살고 싶고, 자식도 지금 자식이 처음이자 마지막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자식밖에 없다, 남은 인생은 자식을 위해서 살겠다, 지금까지 자식을 생각 안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자식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 같은 경우는 당신이 버렸다 찾았다 버렸다 찾았다 하는 게 가능해. 왜냐면 그것 또한 내 선택이었으니까. 당신이 뭐 살자 그러면 살고, 당신이 뭐 살지 말자 그러면 안 사는 게 아니고 내 선택이었으니까 그건 괜찮아. 나까지는 괜찮아. 근데 아이까지도 마음대로 찾았다가 안 찾았다가 찾았다가 안 찾았다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전히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에 저는 화가 났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모순적으로 들렸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심일 수도 있고 정말 달라져서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이를 더 헷갈리게 하는 거라고. 아이가 부모를 찾을 때, 부모를 필요해 할 때 그때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게 부모인데, 근데 그럴 때는 남 몰라라 했다가 이제 와서 그것도 2년 뒤에 자기 감정이 이제 수그러들었다고, 그때는 자기 감정이 더 우선이어서, 그때는 자기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또 이제 회피하는 게 보이고, 그러한 상황들이 저한테는 살면서 늘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들춰질 때마다 저는 화가 자꾸 나요. 그 회피하는 모습, 항상 자기가 우선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나는 거기에 안 달라고, 나는 거기에 팔짝팔짝 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좋게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저랑은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또 아이한테는 지금이라도 부모 노릇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부모 노릇을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말로만 한다 그래서 그게 부모 노릇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또 지나가는 일을 서로 또 들추면서 또 얘기하고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냥 지금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한테 이제 더 얘기를 했던 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자식을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또 안 입고 들렸습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존경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은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마치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안 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가지고, 물론 제가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쨌든 여러 부분을 저를 공감해주면서 이해한다고 하면서 저랑 좋게 얘기하려고 하고, 그 사람은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제 감정은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런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횟수로 4년 가까이 혼자 자식을 키워낸 거 맞고요. 양육비 못 받은 거 맞고요. 못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때 돌려서 거짓말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척하면서 거짓말 했다 이러는데, 혼자 키운 거 맞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아이를 나 몰라라 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말을 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떠돌고 있는 영상들 중에서 사실인 것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고요. 요만한 일이 이만하게 부풀려져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거는 믿으시고요, 믿지 못하는 것들은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시면 되고요, 떠나실 분들은 떠나시면 되고요, 욕하실 분들은 뭘 해도 욕하시더라고요. 사실을 얘기하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사과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신경 안 쓰고요, 내 갈 길 나는 이제 걸어갈 거고요, 내 새끼를 지켜내는 게 목적이고 끝까지.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신경 안 쓰고
아이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아무리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항상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나보다 중요한 게 자식이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잖아요. 모든 부모라면 다 공감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한때는 나를 던지고 살기도 했지만 그렇게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그 시험에 통과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순간순간. 어른들 문제로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저는 끝까지 제 새끼를 지켜내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아이가 단단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요. 또 속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